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일 주목됐던 것은 이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쩐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손모 씨는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손 씨의 유죄가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도 이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쩐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 났을 때 대통령실은 손이 무죄이니 당연히 김건희도 무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 1심에서도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 혐의로 새로 공소를 변경하라 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고 검찰은 그래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며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유죄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자, 2심 재판부는요, 자금을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용해서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필적으로나마 2단계 주가 조작 총괄 기획자인 김모 씨의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서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인이 주가를 띄우거나 주가를 관리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서 시세 조정을 돕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이지요. 손모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어제 법원이 쩐주 손모 씨의 시세 조정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또 다른 쩐주 김건희 씨를 비호할 명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쩐주였던 김건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1심 재판부는 말이죠,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지만 김건희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는데요. 다만 김건희가 쩐주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2개의 계좌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일임됐다고 판단돼서 단순한 쩐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수사하기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나기도 전 단계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게 된다면 또 재판정에서 공방을 벌여가지고 김건희의 의혹들이 하나하나 규명돼서 죄로서 인정된다면은 손모 씨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일단 나머지 1개 계좌가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김건희가 이 계좌를 통한 시세 조정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겠죠, 기소가 된다면은.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 명의 계좌가 1, 2단계 주가 조작에 모두 사용됐지요. 다른 쩐주들과 달리 김건희, 최은순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를 소개받았습니다. 자, 게다가 2차 시세 조정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2차 시세 조정 때 그때 주포가 누굽니까? 바로 이종호입니다. 채병 사건 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 이름 이종호 기억하시죠? 자, 김건희가 또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면서 작전 세력 측에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손모 씨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게다가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선수의 8만 주 매도 요청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8만 주를 매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단순 방조범 이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모 씨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어요. 근데 김건희와 모친 최은수는 23억 가까운 이득을 봤습니다. 야, 김건희 어제 그 머리를 좀 싸매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범으로 봐야 합리적인 김건희를 검찰은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해왔습니다. 소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까지 변경했는데 김건희는 그야말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죠. 자, 소모 씨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습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유죄 판결 범주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심 판결 보고 움직인다고 하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김건희라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것도 뷰 포인트입니다. 자, 김건희가 또 권력을 동원해서 나 수사하지 마. 수사는 했군요. 엉터리이긴 하지만 나 기소하지 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근데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건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 매일경제 기자 출신이거든요. 정광재 기자가. 자기가 봐도 이거는 기소가 안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증권사 베테랑인 김기원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본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 톱뉴스감이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만큼 주가 조작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에 어떤 미친 외국인이 투자하겠는가? 어떤 미친 외국인은 이제 제가 쓴 표현이고요.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려 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건희 지금 힘으로 한번 눌러봐서 불기소로 가겠다. 이 궁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정당한 수사와 기소를 누르려 한다면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 같은 거예요.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반작용은 무엇이냐?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분명히 윤석열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국회로 돌아오면 통과된다고 자신 있게 저는 예언합니다. 최병 특검법과도 달라와요. 또 게다가 아마 처리가 10월 10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후요. 자, 그래요. 국회에서 재의결이 돼서 김건희가 특검 수사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